언제까지 정치하실 거냐. 이젠 나이도 있고 정치 떠나시기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쉬시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올드보이가 아니다. 스마트보이다. 이 내가 죽인다. 오늘은 저희 어디로 갑니까? 저희 오늘 서울 여의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나러 그래도 박지원 전 원장이면 꽤 거물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치킨을 좋아하시려나? 치킨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가? 저희 서울까지 가는데 조회수가 좀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조금 욕심이 부려서 우리가 만 한번 가보시죠. 한번 가보시죠. 지금 국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처음 보시는 건 아니죠? 사진에서 유권자들이 진짜 궁금해할 이야기만 묻는 치킨 발골 토크쇼 정치킨.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성우입니다. 성우보다 더 좋습니다. 김장하셨어요? 김장 저는 하진 않았어요. 하셨어요? 혹시 해남 배추? 해남 배추는요. 네. 중고집안보다도 한 달 이상 더 자라요. 알속이 단단해가지고 물러지지 않고. 만약 김치를 사자시려면은 이맑은 김치. 저희도 이 맑은 김치인가요? 이맑은 김치.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 화원 농협에서 나오는 김치 공장이에요. 아시는 분이세요? 편집하지 마세요.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러니까 해남 완도 진도에서 지금 출마 내년에 하실 예정이신 거죠? 해야죠. 물론 목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목포에서 출마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셋째 아들 김홍걸 의원이 목포에서 하고 싶다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어떻게 아들하고 경쟁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고향을 한번 가봤어요. 네. 6월 달에 한 3천 명한테 전화했더니 웰컴 투 동막골 고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박지원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고 잡아요. 금, 토, 일은 해남완도 진도에서 두더지. 해남완도 진도 유권자들한테 11,000여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제 좀 유명하니까 제 음성이 하도 이제 방송에 많이 나가니까 AI에서는 보이스피싱이냐 진짜 국정원장이 왜 나한테 전화했냐 깜짝깜짝 놀래요. 직접 전화를 하시는 그렇죠. 워낙 뭐 말씀 나눌 주제가 많아서 지금 1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긴 한데 출연료만 많이 주면 2시간 해드릴게요. 정말요? 얼마 되나요? 저희 치킨 2마리 정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밖으로. 치킨 좋아해서요 근데? 치킨은 좋아하지만은 출연료가 그렇게 박하다면은 저는 안 해요. 전북 MBC 돈 많이 벌잖아요. 사실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다음 타깃이 아닐까. MBC는 어떻게 될까요? 총선 전에 뭔 수를 내려고 할까요? 아니면? MBC는 못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해버려야 돼요. KBS에서 제가 매주 격주로 라디오, TV에 5개 프로그램을 고정 출연했어요. 네네. 그런데 저를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KBS 간부들한테 나를 자르는 것은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릴 것이다. 그러니까 MBC처럼 저항을 해라. MBC는 저항을 하니까 제가 늘 그래요. MBC 본사 가면은 경비 아저씨들부터 탁 살아있어. 탁 눈뜨고. 그러니까 하늘도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데 사법부에서도 박문진 이사장이나 박문진 이사 기각시켜버렸잖아. 그러니까 MBC는 해방구역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시작인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탄압한다고 하면은 기자는 국민의 1호예요. 언론은 민주주의의 1호예요. 결국 제가 볼 때는 MBC, CBS는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간섭 안 받으니까, 저항하니까, 싸우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국정원 수뇌부가 지금 교체가 됐잖아요. 전 국정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윤석열 대통령이 만시지탄 늦었지만은 경기를 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인사가 망사로 드러났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자꾸 교체를 하라, 경질을 하라 요구했을 때 해야지. 이거 뭐 1년 반간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저렇게 원장의 리더십 부재로 인사파동이 너댓 번 계속하고 뭐 제1차장이 무슨 비리에 관련되고 이러면 안 되죠.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재밌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한 거예요. 그대로 놔뒀으면 국정원도 사고 없고 나도 다니면서 방송 안 하고 좋지.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 아니 보세요. 전북 재벌이 중앙정부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까지 다 치고 실패하니까 네. 불쌍한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한테 넘기고 아니 새만금이 무슨 죄야?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예산은 그렇게 확 깎아버려? 거기에 책임자였던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가부 장관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건 인사가 있을 수가 없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전산망 원인도 못 찾고 이거 원인도 못 찾고 뽀로라니 또 영국 갔다 오니까 지금 또 사고 났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모든 인사는 과거부터 신상필벌 일벌 벗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편은 그냥 아무리 잘못해도 놔두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전북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워야 돼요. 전북 정치인들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잘못하는 사람을 잘하고 있냐고 물어요? 잘못하는 거지. 어떤 점이 이건 좀 우통 보고 아쉬우신가요? 싸워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어요. 나름 삭발은 하고 하셨는데. 삭발에서는 머리 길어요. 정말 봤어요. 야성이 아쉬우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냥 하는 약간 신용. 그렇죠. 민주당의 의원들 전체가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180여 명의 의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박지원이 하나만큼도 못 싸우잖아요. 뭐가 무서워? 왜 못 싸워요? 왜 정당한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못 내주냐고요. 자 보세요. 인사만 하더라도 네. 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대통령실에 내각에 최근에 보면은 대장 7명인데 영남은 4명, 호남은 빵. 그래서 영사호빵이다. 한덕수 네. 제가 비서실장 하면서 네. 청와대 수석으로 데려왔어요. 이분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서울 사람이었어요. 전라북도로 이제 커밍아웃 했는데, 그러면 잘해야죠. 이상민 장관도 말만 전북 전라북도지. 출신이시죠. 네. 뭐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호남이라고 하면은 경찰 인사에 그때 경무가 인사를 했는데 보니까 20명 네네. 승진시키는데 호남에 딱 2명이에요. 말이 돼요? 좀 똑똑히 하라고 그랬어요. 네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결국 호남이고 뭐 저희 전북이고 한데 수도권의 어떤 인구가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의원들이 늘어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자꾸 민주당 내에서도 호남 의원들의 입지나 뭐 발언이 약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개개인이 좀 문제인가요? 개개인의 문제고 우리 광주 전남북 분들이 변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갈이의 선수들이에요. 잘못하면 바꿔줘야죠. 그렇지만 인물은 키워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잘하는 사람은 키워주고 못하는 사람은 자르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국가를 위해서 네. 윤석열 독주 정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기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예산 가져오고 또 불이익을 당하면은 말을 해서 문제를 삼고 개정을 시켜나가는 것. 그런 정치인이 돼야지.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말이죠. 중앙정치에서 누구냐? 아무도 몰라요. TV에 한번 나와요. 라디오에 한번 나와요. 신문에 한번 나와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존재감이 없잖아요. 누가 잘 싸운다고 보세요? 후배 저는 정치. 박지원이 제일 잘 싸운다고 봐요. 호남 정치 얘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남에선 되게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어떤 뭐 실정이나 이런 게 강해질수록 뭐 민주당 지지 성향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실망감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호남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커요. 해도 너무 못한다.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반감도 가지고 있지만은 왜 민주당이 이 모양이냐?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자는 거냐?
이것도 커요. 그런데 특히 지난 지방선거는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실패의 길로 갔고 또 어떤 지역은 공천 장사를 해가지고 돈 받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지방선거에서의 그러한 잘못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실망을 했죠. 하여튼 호남에서 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호남을 단결시키고 그 바람이 서울로 올라오고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치킨이 와가지고 치킨을 좀 먹으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치킨 좋아하세요, 원장님? 먹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제일 처음 치킨 드셨을 때가 언제? 모르지 뭐. 그런 거 불필요한 것을 뭐 기억하고 살아. 옛날에는 치킨도 되게 먹기 힘든 음식 아니었어요? 아 그래도 시골에서 살면서 닭을 많이 먹는 거죠. 이렇게 먹는 거죠. 이 치킨 맛있네. 괜찮으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정치킨이거든요. 정치와 치킨을 합친 단어예요. 정치가 잘 돼야 모든 것이 풀려. 자, 많이 먹지 마. 네. 아, 왜요? 그렇죠. 저희가 구독자들한테 사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좀 읽기 민망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정치하실 거냐? 이제 나이도 있고 정치 떠나시기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쉬시길 뭐 이런 댓글도 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제 좀 길을 터주고 뒤에서 활동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맞는 말씀이 그렇지만은 저는 대북송금 특검 후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명예회복을 해야 나도 명예회복한다 네네. 하면서 목포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송두리째 부인하면서 고발하고 이런 것을 보고 또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파괴하고 외교를 파괴하고 이런 걸 보고 나라도 나와서 싸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정치 일선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건강도 좋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런 소리를 잘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올드보이가 아니다. 스마트보이다. 나만큼 총기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나와봐라 그랬어요.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농사를 지었어요. 추수할 권리가 있어.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투쟁을 하고 민주당이 진짜 집권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내 힘을 보태고 그리고 낙후된 내 고향 해남안도 진도 발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과 경륜을 바쳐서 발전시켜보겠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서도 지금 이제 올드보이와 관련해서 뭐 언급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하신다면 좀 어떻게? 글쎄요. 저는 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현재 올드보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정치는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노의 경험과 경륜, 지혜를, 청의 추진력을 같이 해야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요? 민주당이 잘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요직을 다 거치셨잖아요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동갑 올해 41살이시죠 만으로. 근데 정말 왜 나오시려는 그 동기는 무엇인지. 조 바이든은 왜 그 나이에 대통령 또 하려고 하지? 해보고 자기의 꿈과 이상을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내 고향을 위해서 한번 펼쳐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라고는 그러니까 뭐 국회의장 뭐 노리시고 계신 건지. 저는 그러한 것을 노린다고는 한 번도 얘기 안 해봤어요. 나라와 민주당과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석양의 해를 벌겋게 물들이면서 열정적으로 내년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한 단계 도약하고 싶다 하는 꿈은 가지고 있어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글쎄 그것은 아직까지 내년에 당선되고 얘기할게요. 정동영 전 의원, 유성엽 전 의원도 지금 이제 나올 채비하고 계시는데 그건 난 저를 못 듣고 있고요. 저는 소통하지 않고 있어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올드보이라는 결국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은 자기가 나와야 돼요. 물론 당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공천 여부는 당에서 결정하는 거고 최종적인 것은 국민이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내년 총선 예측해달라는 댓글이 좀 많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떻게 나눠 가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아직도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쵸. 어렵죠. 그렇지만은 저는 우선 작년부터 보수가 분당된다.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의 신당이 창당된다. 가시화되잖아요. 네네. 제가 천공스승보다 훨씬 유명한 지원도사야. 지원도사.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준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과 정권을 창출했고 정권을 지탱했지만은 이제 내년 총선에서는 윤핵관은 자르고 검핵관으로 간다. 검찰 출신으로 가기 때문에 신당이 나온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저하고 방송을 매주 해요. 네.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그 3번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1년 반간 핍박을 받아가지고 내공이 쌓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어휘 선택력도 좋아서 탁월해요. 그래서 저는 금년 말까지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가 내년 초에 1, 2, 3월에 창당을 한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치고 검핵관, 검찰 출신들 봉천하면은 영남의 수도권의 충청권의 중진들이 신당으로 간다. 그러면은 신당은 원내교섭단체가 등록되고 기호도 3번 되고 정치 자금 보조도 받게 된다. 이것이 내 경험이다. 네네. 제3시대 신당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태섭 양양자 막 정의당의 일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신당 뭐 창당해 보셨잖아요. 예전에도 총선 앞두고 모이는 게 아니라고 그분들은 하는데 이게 지속력, 파급력 이런 게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 하긴 했지. 안철수처럼 자기 욕심내가지고 꽁도 먹고 닭도 먹고 국물까지 다 먹어보려고 하면 안 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뻥뻥거리죠. 국민이 시원하게 언론이 집중해서 보도해 주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당의 혁신위에 혁신하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참고에 가면 한 주럭 반이 있어요. 그러나 혁신위는 뻥뻥거리는 것에 끝나지 의결도 안 되고 실행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혁신위는 호랑이를 그린다고 출범해서 고양이를 그리고 실천은 쥐꼬리가 된다 했는데 지금 딱 되잖아요. 중진 천만의 말이야. 윤핵관 주호영 나는 대구 안 떠난다. 권성동 나는 윤핵관에서 빼주라. 윤핵관 중에 핵관 장제원 92대 4,200명 내가 알량한 국회의원 하려고 서울 안 간다. 이제 드디어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가서 의정보고하면서 나는 울산이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임기가 4월에 끝나면은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기현 대표는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 내년 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나 지도부로 입성을 해서 검핵관의 시대를 열려고 하지만은 우리 위대한 국민은 제2의 검찰공화국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쌍둥이야. 한동훈의 얼굴에서 윤석열이 나와. 그러면은 나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국민의힘이 되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과반 이상의 승리가 가능하다. 그럼 그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좀 단합을 해야 되는데 네네. 무슨 지금 뭘 먹겠다고 친명 비명 싸워요? 뭐 먹을 게 있어야 싸우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최대의 개혁 혁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다. 그런데 안 변한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결이다.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 윤석열 독주 정권에 투쟁하는 민주당, 즉 김대중 민주당이 되면은 승리한다. 그렇게 봐요.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나올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그건 나가지 뭐. 나와도 그렇게 확장력 크지 나와도 않을 그렇게. 것이다. 그걸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이거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는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한 2주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차기 대통령 선호대 이재명 21%, 한동훈 2등 13%, 저 뒤에 뭐또 오세훈, 이낙연 뭐 2%, 3%. 이건 아니죠. 국민이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이끌어야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비명계 일부에서는 험지로 가라. 험지로 가면요. 이재명 대표가 험지로 가서 묶여 있으면 손은 누가 키워요? 전국에 다니면서 유세를 해줘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이것은 하지하책이다. 지금 민주당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뭘 먹자고 내부 총질하고 싸우냐 이거죠. 단결하고 강하면은요. 김대중 대통령은 79석을 가지고 최초로 정권 교체를 했어요. 115석을 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해서 노무현을 당선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 가지고도 졌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나니까 오늘 이런 고초를 겪는다고 하면은 왜 경험을 보고 저 사람들이 바라는 분열의 길로 가냐 이거죠. 단결해서 같이 나가자.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원칙과 상식 이런 비명계들을 멀리하지 말고 더 소통해서 함께 가야 돼요. 개딸들도 나쁘고 수박도 나빠요. 그래서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가깝지 않냐. 그러면 소통해라 이거죠. 이재명 대표가 공천 칼질을 해서 누가 죽었어요? 이런 건 아닌데 왜 분열의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런 것은 나쁘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요. 전 국정원장이 있으니까 국정원장 시절에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국정원장을 하면은 원장 때 쓰던 고급 승용차와 기사, 경호원들이 나와서 최소한 1년, 3년을 경호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조사해가지고 고발하면서 어느 날 경호원이 원장님 내일 5시까지 전원 원대 복귀하랍니다. 가버려. 차가 이제 없잖아. 그래서 중고시장에 가서 3천만 원짜리 기아 갤로페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이 새끼들 내가 죽인다. 나를 납치해버리면은 국가가 망할 기밀을 다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은 3년간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납치. 그럼 나도 살려고 기밀 싹 얘기해주고. 제가 놓지 않아요. 그래. 근데 국정원장은 모든 기밀을 다 열람할 수 있어요? 다 알지. 편집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